안녕하세요. 진사주 서해입니다. 오늘은 저번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 날씨도 비가 오고 약간 좀 예, 뭔가 마음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중충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감성에 적게 만드는 그런 날씨네요. 네, 이런 날 또 공부가 잘 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그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공부하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과 좀 이런 학문의 어떤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심법이죠. 어떤 심리적인 마음가짐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학문의 어떤 이론의 첫 스타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이론의 첫 스타트,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이 명리학의 어떤 기초의 핵심이죠. 예, 음양, 오행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음양이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는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음, 음과 양, 즉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오행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이 학문에 대해서 좀 접해 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 학문을 쭉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단어이긴 한데 이 학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저희가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섯 가지 어떤 원소를 얘기할 수 있죠.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원소. 예. 그래서 이 오행은 뭐냐? 어, 요렇게 이 다섯 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풀어서 얘기를 하면 목은 뭐 감이 잡히시겠지만 나무, 화는 불, 토는 땅, 금은 이 금기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돌에 비유하시는 분들, 뭐 바위에 비유하시는 분들, 어떤 뭐 이제 시종자, 이렇게 그런 거에 비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 물상학적으로는 상당히 다 맞는 말이에요. 뭐 돌도 되고 바위도 되고 시종자도 되고 다 맞는 말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만 보면 안 돼. 기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수렴에 가장 강한 이제 기운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원소적으로 해서 이거를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금이라는 것은 그냥 쇠라고 할게요. 예. 쇠덩이 뭐 돌도 되고 그리고 수는 당연히 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의 이제 다섯 가지 원소를 가지고 이제 오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다른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목입니다. 요 목은 왜 포인트냐? 잘 생각하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 목에 대해서. 자, 목화 토금수 중에서 유일하게 뭡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생명력을 갖고 있는 원소다. 요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아마 명리학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통변에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요 목화토금수의 각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음양을 먼저 하셔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음양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을 딱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운인지. 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냐면 수렴이라고 하면 돼요. 수렴 기운. 자, 그럼 플러스는 무슨 기운이겠죠? 당연히 발산이겠죠. 그래서 음과 양이 있는데 이 명리학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 이 음과 양의 조화를 항상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조화. 여기에 이 그 음양에 대한 조화를 보는 게 어떻게 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병리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음양의 조화를 파악을 하는 건데 이 파악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법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음양의 조화를 파악을 하냐, 그게 이제 명리학 공부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고심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양 조화의 파악에 중점을 둬야 되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좀 많이 혼돈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법이라고만 해놓고 제가 이제 추후에 요 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조화라는 거는 뭐냐? 얼마만큼 조화가 돼 있냐? 이런 건데, 자, 가장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게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뭐 위치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과 땅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서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태그 그 마크라고 하죠. 네, 이 태그 마크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빨간색의 양의 기운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파란색의 양의 기운이 이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까지의 그 파란색의 양의 기운 요만큼은 빨간색 양의 기운이 더 많은데 요 기준점이 이제 항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 기준점 요 기준점을 보게 되면 자 어떠할 때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어떠할 때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요 라인 기준점 요게 이제 인생사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간 인생사 기륜화복을 얘기한다고 하죠. 이 기륜화복을 결정짓게 되죠. 자,
누군가는 이렇게 태극마크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파란색, 빨간색, 음과 양.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태극마크를 딱 떠올리시면서 뭐냐, 음과 양의 조화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제.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요 부분은 양의 기운이 강하고, 이렇게 음양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강해져더라도 어느 한쪽이 다시 강해진 게 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예. 또는 이게 평생 강해진다? 예, 사람의 인생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강약의 그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이제 언제 오냐가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거고, 예, 그 시기를 잘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시기가 좋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단식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기 요소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태극마크의 음양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죠?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어. 무슨 운동? 자, 숨쉬기 운동. 자, 우리는 이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 숨쉬기 운동을 뭐냐? 자, 우리는 숨쉬기를 날숨과 들숨으로 나눕니다. 예. 요 날숨은 뭐냐? 말 그대로 숨을 내뱉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플러스 양이라고 합니다. 자, 들숨은 뭐예요?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숨과 들숨에도 음양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극명한 얘기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울면서 어떡합니까? 숨을 세상에 처음 나오면서 뱉습니다. 즉 날숨으로 태어날 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진짜 죽음에 이를 때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마지막에 한 움큼의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죽습니다. 이 마지막 공기를 들숨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인생사, 그러니까 인간사의 마지막을 정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숨과 들숨에도 양음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음양, 항상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음양은 항상 어떻게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음만 있고 양만 있는 거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상당히 그리고 보기 힘든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음양은 이렇게 해서 수렴과 발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음양은 상당히 중요하고 포인트도 이제 딱 많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딱 알고 이제 항상 마음속에 넘어야 되는 거는 딱 요거 수렴 발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음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요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즉 약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아마추어 정도의 수준이 딱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음향의 좀 깊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좀 지울게요. 지우고
5가지 이제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목의 기운. 자, 오늘은 이제 목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 토, 금, 수를 같이 이제 할 건데, 자, 목의 기운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유일하게 5가지 원소 중에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목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그래서 목은 기본적으로 발산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성정이 잡혀 있습니다. 즉 목은 양의 기운이 기본적입니다. 이 기운이 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초적으로 목에 대해서 성정을 먼저 얘기를 하면 발산의 기본이다. 양의 기운이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나무는 뭐를 하죠? 나무가 자라면은 뭐를 합니까? 꼭 해야 될 게 있죠. 자, 열매를 맺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다는 뭡니까? 결실을 보려고 하죠. 자,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가 자체적으로 막 뭔가를 해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나무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장소라고 할까요?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결실을 맺게끔 해주는 어떤 토대입니다. 토대. 제 토대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은 발산이 기본이고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나무는 어떻게 자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목이라는 것은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되 그 나무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이 나무의 성정은 어떻게 합니까? 발산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 공간 토대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목에서 발산이 기본인데 위로만 올라갑니까, 나무가? 자, 나무가 여기 이렇게 땅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죠. 뭐 이렇게 나무가 자라겠죠. 그런데 요 땅 위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자라지만 요 아래에서 어떻습니까? 요 아래에서도 나무는 여러 가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있어요. 즉 나무는 위로 발산, 아래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래에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 아닙니다. 이것도 어떡합니까? 뿌리가 뻗치잖아요. 계속 밑으로도. 이것 또한 어떡합니까? 발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머리를 머릿속에 머리를이 아니라 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목은 발산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목에 대해서 좀 더 그 성정 그리고 목의 기운이 갖고 있는 특징과 명리학에서 목의 기운을 바라보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사주 서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